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띠트라고 있는 거예요. 자, 역량의 정의. 뛰기 전. 뛰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뛸 수 있을 것 같다. 쟤는 뛸 수 있어. 이렇게 보세요. 잠재력 가능성으로 보는 게 캐파시티라는 어원을 가진 역량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는 베드로의 잠재력을 보신 게 이 의미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뛴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뛰었더니 띠트로 뛰었어. 라고 결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걸 어빌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70인 제자가 2명씩 짝을 지어서 막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했는데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와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진짜 귀신이 떠나갑니다. 라고 어쨌든 나는 그걸 뭐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떠나갔더라. 해보니까 되더라. 그걸 어빌리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과정에서 띠틀에서 멋지게 점프를 해서 착지까지 했다. 와 퍼포먼스가 참 훌륭하구나 라는 것 과정 플러스 결과를 얘기하는 건 퍼포먼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얘기하려고 하려는 역량은 아닙니다. 역량은 뭐냐? 지금 영어 잘 못해요. 공부가 출신이거든요. 그 패턴스가요. 어쨌든 이걸 역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엇을 역량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는 띠틀을 잘 뛰어요. 근데 띠틀만 잘 뛰는 게 아니라 띠틀 할 때 속력을 내기 위한 그 스피드로 얘는 달리기도 잘 할 수 있어. 도움닫기에 그 정확한 순발력도 잘 할 수 있고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킬 수 있는 유연함이나 그런 체력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걸로 운동선수를 해도 잘할 거야. 즉 어떤 내가 가진 그 능력을 통해서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걸 역량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학습 역량은 성적만 내는 과정이 아니라 나 이거 배웠으니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배웠으니까 이 직장에서 일 잘할 수 있어요. 이 역량을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만약에 안 좋잖아요. 근데 역량이 좋아요. 뽑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적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진짜 내가 능력이 학습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가 그거 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역량을 목적으로 하는 역량 강화 목적으로 하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학습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이해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들은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 사고력은 나에게 인지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거. 표현력은 그건 말이든 글이든 행동이든 나타낼 수 있는 거.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암기식은 이해력만 무조건 높이는 거예요. 잘 이해했어? 잘 기억했어? 좋아, 끝. 근데 지금은 사고력과 표현력을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귀찮게 수행평가하라고 그러고 그 수행을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결과만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답 1번부터 5번 중에 몇 번이니 그걸 알고 있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서술해봐봐 라고 표현을 묻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이렇게 꼭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는 학습 효율인데 이건 선생님과 많이 겹쳐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됐는데 자기 수도학습이 요즘 뜨고 있다는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고등학교 성적 2학년 때는 학원이나 과외로 배운 성적은 떨어진다라고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3학년 때까지 성적할 때 거의 그대로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의 성적이 3학년 올라갈 때 60%, 즉 10명 중에 6명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20%만 성적이 올라가요. 그 중에 3%만 2등급 이상 껑충 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자율학습에 집중을 했다, 사교육을 덜 받았다, 자신만의 공부 계획을 사용했다,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학원을 끊어라, 과외를 끊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학원을 다니더라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외를 받더라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좋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선생님의 그냥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논문과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믿어도 되고요. 네, 얘기하셨던 것처럼 요즘 얘기하는 핵심 역량도 주도적인 인재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도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똑똑해야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아무리 못해도 전 세계로 나가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교육과정 자체가 클래스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하버드 진학률 6%입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죠. 5천만 명 인구 중에 여러분들 수능 세대 60만 명 중에 하버드에 6%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120명이거든요. 1년에 120명이1하버드에 들어가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버드에서 졸업 못하고 납치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90%예요. 120명 중에
190%가 납치하는 게 아니라 납치한 사람을 봤더니 그 중에 90%가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골머리를 썩었죠. 왜 한국인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해서 졸업을 못하지? 그 결과가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자기 목표가 없다. 이거 두 가지였거든요. 여러분께서 주도성을 자꾸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선생님이 성실대 학생들을 700명을 주고 사했을 때 결과도 그래요. 두 번째가 대학에서 필요한 학습 역량이 부족하다. 숭실대는 대충 1등급에서 2등급 내신이 아니라 정시로 따지면 1, 2등급에 들어가야 되는 높은 성적의 학교거든요. 근데도 이 친구들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4명 중에 1명입니다.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되냐, 이런 궁금한 사람은 찾아오세요. 이번에 시간 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손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만 인터넷 강의만 무진장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설명하는 게 가장 효율이 높다라고 이미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부타라는 것은 결국에 여기에 속하는 건데요. 강의 들으면 다음날 5%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안타깝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은 내가 다음 달에 5%밖에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설명하면 말한 거에 90%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 특히 한국 사람인 거는 말로 설명할 때 가장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선생님한테 겹치는 건데요.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건 간단하게 넘어가야 돼요. 네, 왜 이건 이제 대학인데 대학 자소서도 보면 전부 다 스토리를 묻지 결과를 묻지 않아요. 스토리를 만드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누구죠? 정말? 다윗, 데이비드 상이라고 되게 유명한 다윗 씨예요. 근데 다윗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골리앗 또 도망자, 그죠? 또 시편을 쓴 사람, 그죠? 이게 다 뭐예요? 다윗이 만든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니죠. 이스라엘 왕은 너무 많았죠. 다윗의 스토리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거. 골리앗을 물지는 양치기 소녀, 궁중 싱어송라이터였죠. 자기가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노래도 불렀으니까. 장군이면서 왕의 사위이기도 했고, 왕의 요나단의 절친이기도 했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자 전국전쟁 승리자, 불륜남이기도 했지만 또 살인도 저질렀고요. 아들에게 쫓겨난 아비, 인구조사 당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힘을 믿으려고 인구조사를 했던 불신자,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라는 것들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계보를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는 누구인가? 저는 산성고등학교 1학년 3반 누구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나는 누구인가를 스토리로 설명해라. 요거는 인문계에 해당하는 친구들입니다. 교과형에서 스토리를 내신과 세특이라고 합니다. 내신 성적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 과정, 세특은 세부사항과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을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는 자동공진이라고 하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다 챙겨서 피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선생님 때문에 조금 빡센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었거든요. 여러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역량을 가지고 그 학습을 스토리로 만들어라는 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고요. 이제 곧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건 궁금해요? 아니면 넘어갈게요. 뭐예요? 진짜요? 한 사람만 더 동의하면 내가 궁금해요. 안 배웠어요. 시험을 어떻게 하냐. 이 4단계를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야 돼요. 모든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목표 설정, 계획하고 관리하고 교정하는 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목표는 스마트하게 짜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S는 specific,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M은 measurable,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A는 action, 행동으로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R은 real, 현실 가능해야 되고 T는 time bound,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목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은 시험은 항상 학원에 가서 3주 대비를 가장 많이 합니다. 요즘은 가끔 4주 하더라고요. 3주 대비에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몰빵하면 안 돼요. 투자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내기를 할 때 한 곳에 막 돈 다 걸면 되는데 안 되죠. 조금 분산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는데 나는 우선순위를 뭐 할까? 나는 국어, 영어 우선순위로 할래. 그럼 2차 순위 사회과학, 수학 해야 되겠다. 3차 순위 나머지 암기 과목 해야지. 그래서 우선순위 과목 위주로 학습을 해야 돼요. 왜? 대학에 반영이 되는 성적은 특정 과목의 기준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균을 높이려고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세워야 돼요. 근데 3개로 보통 세웁니다. 그래서
3주 전에 1순위 과목 공부해요. 딴 거 공부 안 해요. 3주 전에 1순위만 해요. 2주 전에 1순위 공부해요. 그 다음에 다 끝나면 2순위 공부해요. 1주 전에 1순위 공부해요. 다 끝나면 2순위하고 다 끝나면 3순위 해요. 그러고 시험 전에는 당연히 전날 거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순위 과목은 못해도 4번에서 5번의 반복 학습이 되고 2순위는 2번에서 3번, 나머지는 1번에서 2번. 즉 자동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학습량이 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 만약에 공부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 제가 이 계획을 드릴게요.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는 과제를 매일매일 학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기로 한 거, 오늘 내가 영어 단어 15개 외워야지 했으면 저녁에 그걸 반드시 체크하고 가야 되고, 내가 오늘 수학 문제 20문제 풀어야지 했으면 저녁에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매일 복습을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복습을 자주 반복할수록 장기 기억 아니기 때문에 복습은 해야 돼요. 고등학교 학습은 예습보다 중요한 게 복습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할 때는 방법은 말하기.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잘한 거고,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다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났는데 설정했던 목표가 달성이 됐냐 안 됐냐 확인해야 되고, 안 됐는 경우가 더 중요해요. 안 됐으면 왜 안 됐을까를 체크해야 됩니다. 되면 잘했다고 박수 칠 일이고요. 아무튼 여러분인데 좀 이따 시험 계획 짜고 싶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이건 저희 반한테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잘하는 거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거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왜? 좋아하는 거 하면은 잘한다라는 어떤 통계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잘 못했다, 실패했다. 뭐 어때요? 좋아하는 거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될 때는 좋아하는 거 하고요. 다만 선생님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직업에서 하셔야 돼요. 덕후 중에 성덕이라고 있죠. 그 사람이 그죠? 잘하는 일을 좋아하는 직업에서 한 거예요. 선생님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잘하는 게 뭐라 해야 선생님이 뭔가 말을 잘해요. 근데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영업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하는데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잘하면서 좋아하는 거 하는 거죠. 나는 뭔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잘하는데 좋아하는 게 약간 게임이다. 그러면 그 두 개 접목하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 그쵸. 닌텐도 위 같은 걸 직접 체험하고 그걸 이렇게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체험단을 운영해서 리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걸 그렇게 구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일을 계속 가져가되 나중에 그 직업에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지금 약간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NCS 기반으로 되게 비슷하게 말하는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NCS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만든 직무 매칭을 시켜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께서 김영 선생님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걸 기억한다면 나중에 궁금할 때 찾아오세요.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고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관심 있을 때 그때 찾아오면 됩니다. 알겠죠? 예. 선생님 여기까지 할게요.